대표님, 네. 최근 상담 내용 중에 그 시청자들한테 좀 말씀해주고 싶은 사항 있으시다고. 예. 정말 진짜 구독자분들한테 내가 이 부탁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무료 상담인데 부탁하세요. 본인이 저한테 어떤 상담을 할 때 본인이 어떤 여성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업체에서 진행을 했던 이제 뭐 개인적으로 소개받았던 그 여성하고 진행을 하다가 그 여성의 본인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상담을 이제 의뢰를 해오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말을 왜 따라주려고 하는 의도보다 본인이 저를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상담을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 하는 거죠. 첫째,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여성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발견이 된 걸 이걸 바꿀 수 없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사람을 성격을 바꿔요? 그렇죠. 사람의 성격이든 그 여성이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다든지 뭐 이런 걸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멈추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은 멈출 의사가 없어. 근데 그래도 특별한 분들, 어떤 분들은 멈춥니다. 진짜 그분들은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 근데 안 멈추고 그냥 진행을 그대로 간다고요. 가서 몇 달 지나면은 그분은 또 연락 옵니다, 저한테. 그때서 후회하는 상담을 또 해요. 예, 뭐냐. 첫째, 여성이 별로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다. 여성이 돈 한다. 돈이 많이 요구한다. 별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멈춰야죠. 신랑분이 예를 들어 40대 말이라도 총각인데 그쪽에서 이혼녀를 시켰단 말이에요. 자녀도 있어. 그런 분들하고 진행을 하다가 그 여성분이 처음에는 괜찮아요. 자기 엄마가 키우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애기 양육비 이야기하고 그런 상담을 저한테 왔는데 저는 사실 본인 생각에서 뭔가 찝찝한 게 있고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멈추라고 제가 조언을 하는데 제 말 안 들어요. 근데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 중에 이제 본인이 딱 멈춰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멈추고 합니다. 근데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 근데 결국은 멈추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은 후회를 해요. 사실 5, 6개월 지나서 저한테 또다시 전화 와서 한국 와서 도망갔어요. 한국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자기하고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상담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행할 때 반드시 본인이 뭔가 의심스러울 때 신부가 나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거는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아니 그 상담하시는 의도를 모르겠네. 그분들은. 왜 어떨 때 저는 이런 생각, 답답하니까 상담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아, 그래도 잘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 업체들 사장들이 신랑들한테 상담을 이래 해오면은 업체 사장들이 잘 될 거야, 괜찮아, 더 노력하면 돼, 이런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건지, 어떨 때는 제가 과감하게 멈추라 하면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분 나쁜 거 이해해요. 저도 얼마든지. 사례를 들어줬어요. 어떤 분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총각분이, 결혼도 안 한 총각분이 왜 이혼녀하고 결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될 결혼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이 이혼녀는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키워도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애기 양육비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분은 언젠가는 한국 와서 살면은 한국 데려가서 키우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상담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나이가 좀 많으세요. 신랑분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혼녀 애기 있는 사람을, 애기가 아니고 그는 뭐 다 큰 자식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애들 다 컸으니까 뭐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대. 근데 사실 한국에 와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애기 한국에 데리고 와서 키우자 소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역시 사장이 방송에 했던 말이 맞네요. 왜? 지금 처음에는 그 여성분이 한국에서 안 살아봤잖아요. 막연하게 한국이 좋다는 생각만 갖고 있고 자기가 혼자 한국 간다는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 가서 살아보니까 좋으니까 자기 자식들 여기 와서 살게 하고 싶은 게 그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각오하시고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저는 신랑분들이 총각인데 왜 이혼녀를 만났냐 이 말이에요. 신랑분들도 재혼이다 그러면은 뭐 만날 수 있어요. 응? 근데 신랑분이 한 번도 결혼 안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분들이 상담을 할 때는 제가 항상 좀 조언을 해주면은 뭐 제 말을 다 따라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심사숙고 판단해서 결단을 내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 더 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저하고 상담하기 이전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멈춰야 돼요. 응? 나중에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더 잘 되겠지, 더 좋겠지, 천만에요. 왜냐면은, 자, 일부 우리 베트남 국제결혼을 사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폄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들이 돈 때문에 온다.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가정 일구고 사랑으로서 가정 일구고 잘 살기 위한 신부들도 있다. 그런 신부들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제 이론은. 그런 신부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신부가 아닐 때는 과감하게 멈춰야 돼. 결혼해서 얼마 안 가서 보면 돈 이야기, 돈, 뭐 전통 원래 하는데 뭐 얼마가 드는데 예물을 얼마를 달라는 둥, 뭐 결혼하는데 완전히 봉잡한 거죠. 대부분이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개인 소개들이에요. 회사 업체 결혼은요, 그래도 전통 원래비 때문에 많이 극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근데 회사에서 웬만하게 중간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니까. 그럼 상담하는 그 신랑들은 왜 그런 파혼을 과감하게 결정 못하는 것 같으세요? 그 여성을 일단 좋아하는 게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 여성을 좋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파혼을 저한테 상담할 때 가끔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얼마 환불 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장님 저는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장님 생각해도 멈추는 거 맞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탁 과감하게 멈추는 분들이 돈에 대해서 관계없다. 돈은 좀 날리면 어때? 내가 좋은 여성 만나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멈춥니다. 근데 돈이 아까운 분들, 그런 분들이 새로 돈 들어가야 또 새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 들어가려니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겠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좀 더 잘하면은 또 잘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또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될 만큼 남자분이 잘하는 만큼 여성도 신랑한테 잘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잘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베트남 현지에 있을 때 그렇게 한다면 한국 가면은 이거는 꽝인 거예요. 한국 오면 신랑 말 아예 안 듣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딱 오는 날 돌변하는 신부들이 많아요. 한국 와서 그때부터 갑자기 남편을 옆에 못 오게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래. 짜증만 내. 화만 내. 그거 하루하루 시간 지나. 자기 먹을 거만 만들어 먹고. 어떤 사람들은 뭐 누구 말 맞다가 가출도 안 해요. 혼자 계획 세우고 있는지, 혼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갑자기 또 베트남 간다 했다가 또 이혼하자 했다가 이혼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신부들이 있어요. 그런 신부들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결혼이 조금은 안 좋은 소리를 듣죠.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신랑분들도 물론 잘해야 되고 좋은 신랑이 돼야 됩니다. 신부들도
좋은 신부들. 그래서 국제 결혼하려고 나서는 신부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쓸만한 신부는 10% 안쪽이니까 그 10% 안쪽에 보석을 찾아야 된다. 아무나 막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어? 어떤 분들은 자, 아무나 해서 막 할 것 같으면은 누가 소개해주고 뭐 둘이 서류해주고 한국어 공부시켜서 한국 보내면 끝나. 그건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죽순 터진 게 이 결혼업체잖아요. 제대로 하는 업체들은 신부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신랑도 제대로 시키고 진짜 서로 두 사람이서 잘 맞다. 진짜 신부도 잘한다. 신랑도 잘한다. 이렇게 됐을 때 한국 보내주는 업체. 그런 업체가. 그래서 신부들도 전체 국제결혼 하려고 나서는 신부 중에 10% 정도밖에 쓸만한 신부들이 없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신부가 다 만나면 괜찮겠지. 얼굴 이쁘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신부 만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가야 한국에 가서 잘 산다. 그건 반드시 본인들이 명심해야 돼요.